네, 이처럼 지난 주말부터 합의의 직격탄을 맞은 휴스턴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강수량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비가 엄청 쏟아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좀 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본토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4등급의 그 허리케인이 강타한 것은 13년 만에 해당이 되겠고요. 텍사스주에서는 50여 년 만에 그 카테고리 4등급이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이 거의 강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터보트를 타고 대피하는 시민들도 있고 카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띄울 수 있는 갖가지의 배들이 총동원돼서 현재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피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구 침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호 물품을 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텍사스 남부의 연안 도시에 도착을 해서 피해 상황을 브리핑 받기도 했고요. 대통령 역시 굉장히 큰 피해다, 엄청난 피해 규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도심 지역인데요. 그 인근의 강에 살고 있는 악어들이 도심 지역으로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이 악어들이 도심 지역에 출몰을 하면서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집안이 완전히 이제 침수가 돼서 물바다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실에 물바다가 돼서 물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민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역시 또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가 또 이제 강아지가 주인 없이 홀로 커다란 사료 가방을 입에 물고 대피하는 이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료 가방을 물고 대피했다가 지금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굉장히 큰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피해가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 현재 대피와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들어온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금 최근까지는 그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4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6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의 사망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 하비가 사실은 재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강수량이 굉장히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재난관리청에서는 그 휴스턴 주변에 대피한 이재민이 3만 명이라고 현재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도 5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민은 4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재난관리청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휴스턴 지역에 속한 해리스 카운티의 그 토지가 30%가량 물에 잠겼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그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휴스턴 인근의 공항 2곳이 폐쇄됐고 저수지의 댐 방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휴스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침수 수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겠고요. 텍사스주에 이어서 인근 루이지애나 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그 우리 외교부에서는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은 3만 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며칠간 쏟아진 강수량이 1m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예상 진로라든지 전망이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이 총 한 1,3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400mm까지도 내리게 되는데요. 텍사스주에 지금 최근에 내린 며칠간 내린 비가 1.25m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0mm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반도에 내리는 총 강수량, 1년 동안의 총 강수량이 최근 며칠 새에 텍사스주에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폭탄이 이 텍사스주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강수량은 1.25m입니다만 앞으로 5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강수량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역대 최대였던 1978년에 1220mm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태풍 하비는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텍사스주 연안을 뱅글뱅글 좀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루이지애나주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목요일에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미시시피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켄터키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미국 기상당국에서 밝혔습니다. 그 앞으로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그래픽을 통해 또 보시면 루이지애나주에 380mm의 강수량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네.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도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기 때문에 현재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허리케인이 이동하는 지역들에도 네. 200에서 500mm의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허리케인 하비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세력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네. 하비가 이렇게 물폭탄을 좀 쏟아내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태풍과 허리케인은 같은 기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이제 강한 태풍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루사죠. 태풍 루사가 들어왔을 때 강릉에도 하루 동안에 8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뭐 태풍이든 허리케인이든 간에 기상 현상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태풍이 이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고 1,500m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허리케인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네. 텍사스주에 들어올 때 굉장히 바닷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만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텍사스주에 들어오게 됐고요. 텍사스주에 들어오게 돼서도 사실은 연안으로 들어와서 본토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세력이 빠르게 좀 누그러지게 되거든요. 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 그 해안가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도 평상시보다 높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이 허리케인이 북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한 것은 이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지향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해서 텍사스주에 맴돌면서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태풍도 마찬가지고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이 된다면 허리케인은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해안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역대급 규모인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있었던 카트리나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잖아요. 그때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사실은 2005년 카트리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허리케인일 것 같은데요. 네. 인명 피해가 역대 1위로 가장 크게 발생했고요. 재산 피해 역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통해 보시면 인명 피해는 2,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과 실종자를 포함해서 2,5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484억 달러, 그래서 5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서는 역대 1위이고 2위가 이제 1992년에 발생한 앤드류 허리케인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허리케인 하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예측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최소 34조, 최대 113조가 예상된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4조면은 카트리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피해액이 크게 되겠고요. 최대 113조가 해당이 되면은 카트리나보다 훨씬 더 큰 그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리케인 하비가 역대급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텍사스주를 강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가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이 넘었죠. 다만에 하비는 지금 최소 이제 1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굉장히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은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 뉴올리언스주 같은 경우는 지반이 해야의 그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8m에 달하는 폭풍의 일이 일어났고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서 굉장히 큰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크게 됐고요. 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국 당국에서 예보를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지반이 해수면보다 높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조금 카트리나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